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하는 두 분의 정치적 만남주고 정만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엇박지 안녕하십니까가 매력 있어요. 예? 빈자리. 오늘은 그거 안 하세요? 뭐요? 대구의 홍석준입니다. 우리 김영남 의원 하실 줄 알고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의 홍석준 의원입니까? 대구 경북 통합의 홍석준 의원입니까? 뭐 현재는 민감한 얘기인데 이거. 예, 저는 뭐 대구의 아들이고 사실은 경북 저도 옆에 있는 성주 출신이긴 하지만 네. 참 경북에 대해서 정말 알려고 하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요. 예. 얼핏 한다고 아는 게 아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성주 참외. 예. 맛있는데. 저기 이 얘기를 해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일단은 유죄. 그다음에 무기징역이에요. 네. 판결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부터. 결론은 맞았다. 예. 근데 예상 그렇게 하셨잖아요. 1심 무기징역. 예. 결론은 맞았는데 예. 이게 내비게이션으로 따지면 처음부터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을 찾아간 게 아니고 중간에 좀 헤매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예. 결국엔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많이 좀 헤맸다. 어떤 그래서- 점이요? 그러니까 일단 법률적인 판단을 예로 들자면 예. 지금 그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실질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못 갖춰도 이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예. 그런데 이거는 비상계엄 시에도 할 수 없는 국회에 군을 파견하거나 선관위에 군 파견 등이 있기 때문에 내란이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예. 저는 그거는 수긍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조문만 딱 돼 있다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예. 헌법에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근데 그게 2024년 12월 3일 밤에는 없었잖아요. 예. 일단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법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죠. 그건 저는 법적으로는 틀린 판단이라고 봐요. 근데 국회에 군 보낸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게 내란이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예. 중간 과정은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예. 이거는 법률적으로 조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예. 문제와 관련해서 찰스 1세. 그 유명한 찰스 1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 헌법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헌법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면서 예외로 내란 외환. 그렇죠. 내란죄하고 외환죄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되고 재판받을 수 있다는 걸 명확히 규정하고 있잖아. 예. 그러면 그걸 근거로 내란죄 주체에는 현직 대통령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을 간단하게 내리면 돼요. 예. 이걸 굳이 400년 전에 잉글랜드에서 찰스 1세가 군대 끌고 의회 갔다가 반역죄로 참수당한 거를 그 근거로 대야 되나. 이게 갑자기 좀 엄중해야 될 내란죄 판결 낭독 시간이 갑자기 먼 나라 이웃 나라 강독 시간이 돼 버렸어. 그래서 예. 판결문을 이렇게밖에 못 쓰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홍석준 전 의원의 평가를 들어보죠. 예, 저는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실 이제 지기현 판사가 지난 2025년 3월 달에 예.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된 수사건이 있느냐 이제 없다고 해서 구속 취소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말에 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일말의 기대라는 예. 건 무죄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공소기각이나 무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죄 취지로 하면서 무기징역을 했는데 예. 저는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예를 들면 현직 국가 원수의 내란 관련된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예. 때문에 허영 교수 같은 분도
2차 대전 이후에 현직 국가 원수에 있는 국가 긴급권이 내란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고 네. 계속해서 주장을 해 오셨고 어제도 지기현 판사도 그런 사례도 없다 하면서 굳이 사례를 꺼낸 게 예. 찰스 1세 사례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세 이전까지는 국가와 국가 원수가 동일시해서 국가 원수의 내란 성립될 수가 없었지만 그게 깨진 게 이제 찰스 1세 사례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저는 그걸 좀 정확하게 본다면 1649년에 소위 말해서 이제 크로메리 거는 이제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할 크로멜 때 나왔다. 예. 크로멜이 어떻게 했느냐? 본인을 반대하는 의원들 200명을 구속 배제하고 본인을 따르는 75명의 의원들로 고등법원을 구성을 해서 예. 찰스 1세에 대해서 반란죄 반역죄로 하면서 이제 처형을 시켰습니다. 예. 과연 그게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그래서 실제로 1660년에 예. 영국에서 왕정 복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판단한 사람들을 오히려 다 사형을 시키고 크로멜은 부관 참시를 당해요. 예. 그러면서 그게 반역이 아니라고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정정을 합니다. 예. 과연 그 사례를 가지고 언급을 한 것이 저는 참 내용을 아는 사람 이건 참 코미디도 아니고 예. 어떻게 찰스 이슬 가지고 어. 반란으로 언급을 하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판장이 힘들어요. 양쪽에서 지금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찰스 1세 얘기 괜히 했다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족을 아니면 아는 척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명백히 예.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했으면 깔끔하고 알겠습니다. 논란이 없죠. 일단 어쨌든 저 유죄는 나왔고 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들었거든요. 뭐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이다. 그다음에 뭐 초범이다. 그다음에 고령이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감형 사유라기보다는 형의 선택을 함에 있어서 사형 아니고 이제 무기징역을 선택한 데 그렇죠. 있어서 유리한 네. 정상으로 이런 것들 감안한 건데 어떻게 사형 보세요? 또는 무기징역이니까 둘 중에 사형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예. 든 건데 예. 저는 우리가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30년 됐는데 마지막 집행. 지금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교도관 중에 사형 집행을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다 정년퇴직하고 없어요. 그렇겠다. 지금 집행하려고 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90년대니까. 예, 그죠? 97년이 마지막 예. 집행이라 해본 교도관이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아요. 뭐 그래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사실은 똑같은 효과죠. 예. 뭐 결론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도 형량 자체는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지기현 판사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판결을 썼는데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공소기각이나 무죄로 하기에는 민주당의 총칼이 좀 무섭고 조의대 조리돌림을 하는 걸 보고 결국은 이제 굴복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서 유죄 취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사형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무기로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 다 실패했다, 뭐 이런 등글을 하는데 뭐 그는 뭐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어떻게 보면 좀 타협책이었다 이렇게 타협이요?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 판결에 대해서 또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같은 경우는 빛의 뭐 혁명을 훼손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은사가 맞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죠. 정청래 대표의 언급이 보시면 내란 수괴에게 조의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요 일단 이 여당 대표 요 언급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의대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 글쎄요, 이제 판결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에 규정된 거와 관련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 자체를 뭐 대단히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법정형 자체가 사형 또는 무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어제 특검은 고민을 할 거고 어차피 유죄 나왔는데 다 유죄 나왔는데 형량이 이제 사형 아니고 무기징역 선고된 거거든요. 사형 구형했는데 항소를 할지 어떨지 고민을. 저는 항소할 것 같아요. 중간 중간에 특히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서 예.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 있었거든요. 특검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당시 야당의 지속적인 뭐 탄핵 소추 그리고 예산안 삭감이 이 비상계엄의 범행 동기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특검의 장기 집권 주장은 이제 배척했죠. 그렇죠.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4년 12월 3일은 예. 2025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에서 심사 중일 때예요. 그렇잖아요. 예. 보통 빨라야 12월 9일 날 예산안이 통과되니까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 아직 그 개수조정 소위의 심사가 진행 중인 예산안과 관련해서 삭감이 확정도 안 됐는데 비상계엄을 그것 때문에 선포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2023년 12월 말에 통과됐던 예산안이 정부 안에서 많이 삭감된 게 이유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치 우발적 범행처럼 예. 판단한 1심 판결하고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범행의 계획 시점이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근데 뭐가 그래서 영 아니, 석연치 않아요 판단이. 예. 특검은 이제 항소할 거라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떻게 얘기해 볼게요. 끝까지 싸우겠다. 근데 이런 얘기도 붙어요. 항소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 유죄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게 정상인 저 일반적인 얘기인데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될지 회의가 든다. 이건 무슨 얘기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법정에서 1년 넘게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예. 당시에 비상계엄 사항을 이제 증언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장기 집권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었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국회 병력을 보낸 그리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도록 하는 것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분명히 밝혀졌지만 곽종건 사령관은 처음에 대통령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하달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아폰이 공개되는 거 보니까 대통령하고 처음에 최초 통화 시점이 이제 12월 4일 날 031분 이후로 통화가 됐는데 이미 김현태 특임단장이라든지 1여단장 같은 경우는 29분에 이제 이제 명령을 이제 내렸는데 그 이전에 대통령 통화 이전에 이미 곽종건 사령관부터 명령 받았던 것이죠. 네. 뭐 등등등 해서 대통령이 지금 핵심 사항에 대해서 마치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도 않은 사항이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오히려 법정에서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깡그리 무시가 되는 이런 어떤 사항에 좀 굉장히 좀 비애를 느끼는 그런 어떤 말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정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아니 알겠습니다. 항소하겠죠? 하죠. 어제는 그냥 해본 말이지. 그동안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주장하다가 무기 선고되니까 할 말 없으니까 예. 뭐 더 이상 재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지만 항소합니다. 사임하고 변호인단에서 빠지려고 그러는 건가? 예.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하긴 하겠죠. 일단은 네. 항소장은 할 제출할 거예요. 거예요. 항소심에 선임계 내고 항소유서까지 낼지는 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계약 관계니까 항소장까지 내겠죠. 저기 궁금했던 건 사실 장동국 대표가 어떤 말을 하냐는 거거든요. 당 공식 논평과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만한 얘기. 예를 들면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 때 나왔던 뭐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뭐 다만 뭐 헌법과 법률에 맞는 뭐 최종 심의를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만한 원론적인 얘기조차도 어제 당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당의 투톱인 이제 송은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언급을 이제 했죠. 이거 뭐 개인 의견이잖아요. 아니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개인 의견입니까? 근데 이거 그러면 원내 모든 의원들의 자유의지의 총합이에요? 개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또 당연히 원내대표로 있었던 직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예. 대통령이 뭐 SNS 글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재명 개인의 의견입니까? 대통령의 의견이죠. 그다음에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뭐 오늘쯤 아마 입장을 발표할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뭐 법원의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입장을 좀 존중하면서 그동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했지만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 사과와 당을 더욱더 개혁실하겠다 뭐 이 정도의 어떤 표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이런 경우에 원래 이제 사형, 무기, 무죄 세 개잖아요. 아마 A안, B안, C안 다 준비해놓고 나오면 탁 내고 이렇게들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세 가지의 입장 다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당내에서는 1심 어떤 판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지금은 다른 때와는 달리 또 6.3 지방선거 앞이기 때문에 예. 그 당에서 이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시기는 맞지만 예. 그 개별 어떤 사안에 대해서까지 다 저는 준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 중요한 선고가 있는데 당사자나 당사자였던 당시 여당이었으니까 당에서 공식 논평이나 당 대표 메시지 안 나온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어떤 사실은 논평이든지. 사전에 경우의 수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하죠. 예. 어제 판결이 1년에도 수십만 건씩 이루어지는 여러 형사 사건 중에 일개 판결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준비를 했어야지. 예.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사실은 당이 제대로 안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게 여차하면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난감한 처지에 빠진 장동혁 대표의 고민 때문에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왼쪽으로 가야 되냐 윤호개인을 눈치를 봐야 되냐 중도층 눈치를 봐야 되냐 거기서 고민하다가 의견 못 낸 거 아니에요? 메시지?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여론의 사항을 아마 볼 겁니다. 예.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당연히 볼 것이고 예. 종합적으로 여론의 사항을 어느 정도 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보고 예. 입장 표명해도 늦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판단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은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좀 말씀 좀 포괄적인 어떤 그런 무술을 어떤 그런 어떤 사과와 특히 당을 지방선거 맞춰서 더욱더 하겠다 뭐 그런 어떤 의미가 포함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전윤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윤 어게인의 등에 업혀서 당대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당대표가 돼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힘 지도부 자체가 그냥 윤 어게인 세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 어게인과 절연을 못하는 거지. 그건 자기가 자기의 유체를 이탈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겠죠. 아니 장 대표가 절연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젠다 전환이 뭐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 어젠다를 제시해서 뭐 돌파하는 뭐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파가 될 거로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 나갑니다. 뭐 새로운 정책 발표, 뭐 미래 청년 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돌파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과거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요? 그걸 이제 성욕을 떠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예. 옛날부터 전장에서 성패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의 차이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전장을 택해놔야 했던 문제인데 예. 예를 들면 기병이 질퍽질퍽한 어떤 전장에서 이길 수는 없죠. 아젠쿠르 어떤 전쟁처럼 기병이 질퍽질퍽한 전장에 가면 장궁에게 밥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전장, 어떤 프레임으로 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전륜해라 이런 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어떤 좌파의 프레임이다. 그런 어떤 프레임 좌파의 프레임이? 빠져서 허적거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도 전환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는 사과를 하되 예.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거보다 이재명 지금 정권 민당 정권이 사업부를 흔들고 지금 국민들을 부동산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더 고통 속에 빠진 이 문제를 야당으로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싸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이고 과거에도 여러 번 집권을 했던 정당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대부분의 상식적인 국민들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너희 이번 사건을 어불쩍 넘어가면 만에 하나 나중에 너희들이 집권하면 또 마음에 안 들면 군대 풀어서 독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잠재적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인물들 내지는 정당 아니야? 이 의문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계속 할 것 같아요. 아니 대한과미래에서는 어제 빨리 절연하라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장 대표가 안 하면 의원들은 좀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 거고 당내 내용이 더 격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뭐 당내에서는 빨리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공관위가 이제 발족해서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지방선거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일부 의원들에게서 지금 이런 어떤 목소리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그러나 과연 이런 어떤 의원들이 제대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싸우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파 보수 국민들이 네.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굉장히 좀 실망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장동희 대표가 전환이라는 어떤 표현을 썼지만 당이 제대로 6.3 지방선거에 대비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좀 일사불란하게 좀 보여야 되는데 장동희 대표가 좀 한탄하듯이 당의 어떤 목소리가 예. 스피커가 너무 작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대구 경북이야 뭐 국민의힘이 워낙 유리한 지역이니까 뭐 그렇게 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확률상 수도권에서 지금 상태대로 이겨요? 전환만 해가지고? 아니 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환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래요? 예. 아이고, 회생 가능성이 안 보여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예. 100% 잘한다. 뭐 그렇지는 않겠죠. 잘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정책적인 그 착오도 있을 텐데 문제는 그걸 지적하고 싸우기 전에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미 벌어졌던 내란과 관련해서 당신들 입장이 뭐냐 이걸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대충 넘어가고 그냥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부하고 알겠습니다. 싸우면 다 묻힌다? 택도 없는 소리. 알겠습니다. 자, 정만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두 분의 정치적 만남축은 더 이상 없어. 끝. 다음 주부터 저희가 개편 들어갑니다. 교만하면 전 의원은 다른 코너에서 만나 뵙게 될 거고 월요일인가요? 미리 얘기해 버렸네. 네, 그렇죠. 홍석중 전 의원은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네. 보내드립니다. 또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예, 그동안 1년 조금 넘게 우리 정만추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물론 저희 의견에 찬성하신 분, 뭐 반대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대단히 좀 의미 있고 그리고 저는 항상 지금의 이야기보다도 제 이야기가 결국은 미래에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이런 원칙으로 좀 이야기를 해왔고 이런 좀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제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 김태현 우리 변호사라든지 특히 우리 PD님을 부탁한 여러 훌륭한 스태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덕담을 하지 못하지만 돌아오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대구에 막장에 소주 한 잔 먹으러 갈 수 있게 열심히 해보세요 이번에. 대구에 놀러 갈 수 있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